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관련 정책에 원자력과 태양광주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할 것이라는 소식에 원자력주는 동반 상승했는데요.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 세제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태양광주는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KRR이 HD 현대마린 솔루션 지분을 시간의 대량 매매로 매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록들 여파로 HD 현대마린 솔루션 주가는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솔루션 주가가 미국의 IRA 세액공제 축소 추진 소식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담은 세제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국내 태양광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아이온큐의 급등이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팅 기술의 상용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치솟았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흐름 속에 반등했지만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등락을 거듭하다가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말말에 따라 주가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먼저 미국에서 통과된 감세안으로 신재생 그리고 2차 전지 큰 폭의 하락세를 그렸고요. 또 원전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할 것이라는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원자력주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면 친환경 에너지 세제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태양광주는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경계감이 드리운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이 흐름 속 저희는 어떤 기회를 모색해보면 좋을지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계속해서 좀 국내 증시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한 채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오늘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관련 정책에 원자력이랑 또 태양광주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에 좀 진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원전주 좀 추가 상승의 여력 어디까지 전망하실까요? 일단은 뭐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원전주 얘기들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이제 다음 주에 원전과 관련된 서명을 할 예정이다라는 카더라 통신들이 전달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원전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번 주 한 주 시장을 좀 지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 모습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특별하게 뭔가가 좀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모멘텀이라든지 이슈라든지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쪽으로 수급이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최근의 상승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가 되는 모습들. 그와 더불어서 여전히 작년도서부터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장기화 그리고 IT화 쪽에서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전력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전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당분간 시장의 중심축으로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전체적인 오늘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하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주식시장. 미국 주식 증시는 일단은 뭐 국채금리가 정점을 찍었었죠, 사실은. 4.5, 4.6까지 진행이 됐다가 어찌됐든 행정명령이라든지 그리고 IRA, 감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미 증시 움직임들은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도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S&P 500, 다우, 나스닥까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그런 흐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많이 위축돼 있었잖아요. 근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시장을 뭐 이끄는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가 0.1%, 코스닥은 0.2%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군들의 희비가 워낙 극단적으로 반영이 됐잖아요. 좋은 섹터군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막 올라가는 모습들, 그죠? 건설주, 원전주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금융주 이러한 부분들의 좀 중심으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이슈에 따른 업종 차별화, 종목에 대한 차별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좀 나온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건설주들 알게 모르게 거의 뭐 조용하게 움직였죠. 아마 건설주들을 커버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4월 달 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5월 달 한 달 동안의 움직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야, 현대건설이 저렇게 올랐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DL-ENC 급등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만큼 시장에서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수급을 좀 일깨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유틸리티 관련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 안에서 원전주들 움직임도 좋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원전주들만 좋았지 사실상 이 IRA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215대 214로 끝났죠, 여러분들. 예, 정말 간발의 차, 한 표 차로 지금 하원을 통과한 상황들인데 물론 상원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거기에 따른 또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오늘 하락을 이끌었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기타 신재생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과연 하원이 통과가 됐다라고 해서 불확실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상원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한번 시장에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추세적인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좀 보셔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전히 원달러 환율 부분들 1370원, 80원대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금융과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증권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나왔었죠. 그다음에 은행주들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한 번 정도 시장에서 픽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급은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제 시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신고가와 신저가의 괴리가 상당히 큰 시장이 오늘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세 쪽으로 좀 빠졌던 섹터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운송이죠, 여러분들. 좀 아쉬워요. 제가 늘 이 시간을 통해서 틈틈이 말씀드리는 현대차, 기아차. 여전히 PBR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0.4배, 0.5배 거래가 되고 있는 현저한 저평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 그리고 상승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누락되는 그런 흐름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이렇다 할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오늘의 특징적인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일단은 어제는 이슈는 있었어요. 삼바 이야기 있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삼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그룹 내에서 바이오를 키우기 위한 전략 사업으로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에 대한 해석분은 또 다른 이야기가 오히려 더 지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그룹 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지분 구조를 다 분석을 해야 되고 쪼개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나는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알테오젠이 1%대에 대한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살짝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종목군들, 개별적인 이슈, 국가 지정 기업으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오후장 들어서 갑작스럽게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와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개별주의죠. 특히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스코, 그죠? 예, 학회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여전히 화학업종 뭐 특별하게 뭔가 이슈를 찾기가 좀 어려운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렇다 할 뭔가 전환되는 모습들,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유하지만 화학주들이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YD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왜 BYD를 들고 나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원지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제가 상한가 로켓 배송을 이야기를 하는 기간 동안에 2차원지에 대한 약간은 좀 조심하자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거의 한 2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또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유튜브 내에서도 작년도서부터 2차원지에 대한 약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스탠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너무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가장 많이 나왔던 섹터가 바로 이 2차원지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고가를 쓰는 섹터군들도 많았지만 신저가를 쓰는 섹터들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2차원지 섹터죠. 일단은 IRA 감세 법안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28년도면 AMPC가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로 인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하락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어떻죠, 여러분들? 31년. 쉽게 말씀드려서 32년에서 1년 정도 줄어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탄력 부분들은 안도랠리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요. 기술적 반등을 보여준 게 아니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세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상황들로 전개가 됐던 게 현재 2차원지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와 더불어서 1등, 2등, 쉽게 얘기해서 글로벌,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을 놓고 봤었을 때 1등은 여전히 CATL이고요. 2등은 바로 이 BYD입니다. 오늘 CATL은 홍콩 쪽에서 홍콩 거래소 항생에서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BYD는 여전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현재의 모습들인데 일단은 롱숏 관계인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이제 CATL이 새롭게 신규 상장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BYD나 CATL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걸 수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2차전지 쉽게 말씀드려서 AMPC 쪽에서에 대한 수요 부분들 어찌됐든 법안은 31년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AMPC를 수령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약세 요인으로 작용이 됐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북미 지역에서 가장 전기차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보낼 수 있었던 그러한 주로 여러분들 많이 회자가 됐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기차 의무화에 대한 한정된 연한 자체를 폐기하자라는 내용들이 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내에서에 대한 점유율이라든지 미국 시장 내에서에 대한 성장성을 포커스에 맞춰서 다양한 사업 전략을 좀 끌고 왔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들 자체가 좀 유연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 더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서 헷갈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아직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투심을 돌려 세울 수 있을 만한 뭔가 명분이라든지 이슈라든지 모멘텀들을 좀 찾아가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찾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은 강보합, 약보합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동시간대에 열렸었던 아시아 증시도 특별한 방향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차트를 한번 열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차트를 연다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왜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있죠, 여러분들. 자,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다, 여러분들? 과매수 영역에 지금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자리까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세 해결이 된 상태.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악재 부분들이 다 선반영되고 화해 무드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2,500선까지 딱 올린 상태. 근데 여기가 뭐죠, 여러분들? 이 구간이 아마 상한가 로켓 배송을 하루 빼놓지 않고 저와 같이 호흡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떤 구간인지 아실 거예요. 이 구간이 뭐 사우디. 이 구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되게 많이 붙었었던 자리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필요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가격 조정, 시간 조정.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했죠, 여러분들? 자, 이평이 모이는 요 가격대까지 횡보가 될 거냐, 아니면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만나는 접점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은 가격 조정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번 주는 어찌됐든 주가가 2,550선까지 밀리는 이러한 흐름들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게 시장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받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승부는 뭐다, 여러분들? 61선. 이 라인을 지키면서 다시 N자 파동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N자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갈 때 다음 주에 뭐다, 여러분들? 어떤 섹터가 될 거냐. 어떤 종목이, 그리고 어떤 섹터가 대장주로서 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전체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끌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특정 섹터에 수급이 쏠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 있죠, 여러분들?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우리? 코스닥 다른 거 없어요. 똑같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짜잔, 보이시죠, 여러분들? 730, 4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주가 밀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못 올리죠. 자, 코스피가 밀리는데 코스닥 올라가? 그럴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우리나라만의 특색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유럽 시장의 영향을 받고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전체적으로 관세라든지 감세라든지 거기에다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 장기채 금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에 대한 방향성이 그대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떻습니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지 못하겠죠. 그럼 지수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거기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거기에 호재로 반영할 수 있는 섹터군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해지겠죠.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군들을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극단적인 시장. 그렇다고 되면 지수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진행이 되는 거고, 지수는 슬금슬금 열기를 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앞서 코스피도 여러분들 이평 자체가 한 곳으로 모이는 상황들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역시도 이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선반영된 상태에서 주가 밀리기 시작하죠.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평 자체가 모여 있다라는 거는 시장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쫙 쏠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위로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아래로 갈 수 있는 악재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것들을 판가름을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상방이냐 하방이냐는 결정을 했었을 때 과연 6월달 그리고 5월달 마지막 주를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악재 부분들이 좀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 그 외적으로 변수가 어떠한 변수가 나올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매크로에 대한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잖아요. 오늘 어젯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 의원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을 지금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시장에 투심을 일깨워 준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돌려 세울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다양한 해석들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로 전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앞서서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번 주 일정은 어제도 제가 뭐 금요일자 일정으로 다 마무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주 일정은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대선 후보 2차 TV 토론 오늘 또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3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론 주제가 뭐죠, 여러분들? 토론 주제 뭐예요, 여러분들? 사회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토론 주제가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저출산,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들? 일자리 얘기 나올 거고요. 또 뭐 나올까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뭐 노인복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올 거고요. 뭐 다양하게 이제 사회의 전반적인 걸쳐져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토론 주제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오늘 토론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간 일정은요, 여러분들 대선 토론이 갑자기 뭐 오늘 잡힌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대선 토론 오늘 갑자기 잡힌 것도 아니고 플레이 엑스포 갑자기 잡힌 것도 아니고요. 올리브영 페스타 이거 뭐 갑자기 잡혔습니까? 아니잖아요. 컴플렉스 대만 최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다 끝났어요. 이런 일정들,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이미 우리가 장을 준비를 하는 이 시간 동안에 픽스가 된 상태에서 일정들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항상 그 전날 확인하고 그날 당일날 확인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항상 일주일 동안 일정들이 잡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선별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통 안내 따라서 들어오시게 되면 주간 일정표를 제가 주말마다 열심히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일정 항상 체크하셔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기본적인 정보들은 취합을 하고 있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특별하게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앞서서도 대선 토론 뭐 2차 남았습니다, 뭐 3차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지나고 주말만 지나면요, 여러분들 대선 투표일이 10일도 채 안 남았어요. 6월 3일이면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에 국정이 비정상적으로 사실은 운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되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 급진적인 정책 변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안에서 차기 정부가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만의 스탠스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미국과의 협조, 다른 국가들과의 협조로 인해서 새로운 신사업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장은 항상 수혜주를 찾기 마련이죠. 그래서 차기 정부 수혜주, 차기 정부 수혜 섹터 리포트를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완성본 5월달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밑에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톡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무료로 다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에 대한 시황 이야기는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이 단기적인 악재는 이미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알아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일정들을 이렇게 앞두고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주간 일정 정리가 더욱이 필수적일 텐데요. 이 많은 내용들 또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일정부터 또 차기 정부 수혜주 리포트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생생하게 꼼꼼하게 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주가 전략도 함께 미리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부터 종목들의 전략까지 자세하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경계감이 들어온 시장 속 전문가님과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말씀 주셨던 또 변수도 좀 걱정이 되고요. 이어질 시장 속에서는 또 어떤 좋은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팁이 또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예, 변수가 있다는 거는 그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섹터와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더 큰 변동성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성장주로서의 또 다른 변모를 보여주는 종목이 바로 뭐죠, 여러분들? 원전주입니다, 원전주. 그죠, 여러분들? 원전주. 참, 작년 한 해, 재작년 한 해, 그리고 최근에 근 한 2, 3년 동안, 그죠? 신재생이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모든 에너지 산업이 조명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상대적으로 좀 누락이 됐었던 산업이 원전이었어요. 근데 현재 정권, 그러니까 지난 정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현재 정권이죠. 아직 뭐 차기 정부가 들어온 게 아니니까. 지난 정권, 현재 정권에서 어찌됐든 원전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뭐 물론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성장주라는 거는 사이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가 만들어내는 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성장이라는 하나의 큰 키워드를 가지고 주식을 접근을 하시게 되면 좋은 수익률을 키워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성장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지금이야 이 스타트가 좋습니다, 저 스타트가 좋습니다 얘기를 하다가도 정점을 찍게 되면 주식은 다 밀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사이클이 있다는 거 꼭 유념을 하시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포인트 기법, 재조명되고 있는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했는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은 뭐 적용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4월 달 초반에 보시게 되면 시장 밀릴 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장 밀려도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시장이 밀리게 되면 반대급부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막 찔끔찔끔 밀려요. 그런데 뛰는 종목군들은 계속 신고가 써.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시장과는 반대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섹터가 있다는 얘기죠. 4월 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초반에 그 어느 누구도 시장 걱정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라. 시장 빠지는데 여러분들 관세 때문에 빠지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대신에 그렇다고 되면 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으시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할 때 코나이, 아가방, 코나이, 유니오, 대상홀딩스 이런 종목군들 말씀드리고 큰 수익률을 만들어냈죠. 이게 4월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선과 관련된 시간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 테마주들 별 재미없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이때까지는 제가 테마주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트레이딩하는 종목군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다양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했었던 기억들이 좀 있는데 뭐 그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 뭐 여전히 코나이 또 있어요. PNS 미케닉스 이거는 뭐 히든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고 케어랩스 비트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원격 진료 이런 이제 모멘텀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과 매매를 했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자 4월 달까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종목들 많이 매매를 했어요. 자 SOS를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 요거 제가 또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어느덧 5월 달도 지금 20일이 넘었어요. 오늘까지 23일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한 주면 5월 달이 끝나요. 자 그러면은 최영동 전문가 5월 달에 어떠한 매매들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엘로비전, MD바이스, 하나시스템, JY펜터.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디어요 다시 갔죠? SM 다시 갔습니다. 하이브 다시 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4월 달 중순 이후에 투트랙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드릴 때 뭐 얘기 드렸죠? 엔터 관련주들 눈여겨보십시오라는 이야기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고 히든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월 달 계룡, 하나, 토니모리, 솔트룩스, 로보티즈, JYP 두 번이나 또 있어요, 여러분들. 재밌죠, 여러분들? 5월 달 어때요, 여러분들? 정점 찍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갈 때 먹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시장에서 떨어질 때도 먹었던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다시 SOS를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10,000원에서 13,000원대까지. 자, 그다음에 포니링크, 콜머홀딩스. 자, 그러면은 요번 주에 어떤 매매했어? 자, CBS 윈드, 그다음에 인그루드랩, 그다음에 SOS랩 또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착실하게 수익을 쌓아나가는 기법이 뭐다? 원포인트 기법입니다. 이런 종목군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또다시 한번 호흡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자, 달바글로벌. 오늘이죠, 여러분들. 5월 23일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로 접근을 했는지. 신규 상장했죠? 어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12시 1분. 자, 달바글로벌 11만 1,000원, 11만 원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드렸죠. 그리고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매도 달바글로벌 12만 원 매도 주문 1회분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종목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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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구간대에서 왜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왜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도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설령 내가 고가에서 털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전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는데 거기를 찍고 주가가 밀렸다거나 아니면은 거기를 찍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왔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달바글로벌 이거 지금 5분봉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5분봉이에요. 5분봉. 보이시죠? 이거 어제 신규 상장했던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123만 3,000원대까지 갔죠. 쭉 갔다가 오후장 내내 밀렸어요. 근데 상승률은 어떻게 돼요? 60%, 70% 나왔잖아요. 근데 어때요? 달바글로벌 여러분들 이거 기업 공부해 보시게 되면 되게 좋은 회사예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일정 얘기할 때 자, 이번 주에 IPO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위기 자체가 뭐다?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살아나고 있고요. 이미 IPO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업이 좋고 안 좋고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IPO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취향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맞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이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준을 드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 신규 상장 분위기 나쁘지 않아. 근데 달바글로벌? 이게 뭐죠, 여러분들? 화장품이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 화장품 매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저와 같이 함께 여러분들 화장품 종목들 많이 매매해보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종목군들,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죠? 수출 데이터 여전히 좋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가네? 여러분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섹터에서 좋다고 했던 시기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이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8% 급등 나왔다고요. 뭐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껴놨던 중국 공장이 가동하네? 중국 공장이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하네? 라는 스토리가 막 쓰여지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뛰었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뭐예요? 미국 나쁘지 않아, 유럽 나쁘지 않아, 동남아 나쁘지 않아, 심지어 어떻습니까? 중남미 지역도 나쁘지 않아. 이런 스토리가 쓰여지니까 섹터는 좋잖아요. 그럼 달바글로벌. 여러분들 아마 달바글로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언론 뉴스들,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유명하게 딱 뇌리에 박히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들? 승무원 미스트? 승무원분들만 미스트 쓰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미스트가 상당히 좀 유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초 화장품 쪽에서. 그리고 달바글로벌이 매출처가 상당히 좋아요. 중국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IPO를 하면서 만들어냈던 자금들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에 쓰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품력도 좋고요. 아마존에서 이미 1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트 상황에서.
그만큼 현재의 화장품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들과 동조화될 수 있는 신규 상장 IPO로서 달바글로벌을 접근을 한 거고요. 오늘 급등을 할 때 12만 원의 매도로서 접근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긴 하지만 또 퍼포먼스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1박 2일 코스로 10%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거뒀던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얘기들을 제가 그냥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노란톡 안내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항상 이러한 얘기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찾아갈 수 있는 힌트들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SOS랩이에요. 아유, 또 나왔어요. 좋은 종목은 그냥 사골 우리듯이 우려야 돼요. 여러분들. 사골 우리듯이. 근데 막연하게 차트 찍 이렇게 거놓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여드리면 돼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SOS를 한 4번 매수한 것 같은데? 라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쓴 거고요. 자, 우리 앞서서 10,000원대에서 매수했었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시간이 막 지나가요. 근데 10,000원대보다도 좀 더 올라가는 가격대가 나오네요. 아니야, 나쁘지 않아. 뭐? 6월에 뭐예요, 여러분들? 로보택시 나오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들 크잖아요, 로보택시.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 로보택시 테슬라가 좀 잠겨 있어서 그렇지 지금 물 밑에서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뭐 월 1,000대 만들어가지고 시범운행 할 거야. 세상을 바꿀 거야. 막 이런 얘기들까지 계속 나오는데 워낙 지금 앞절에 나오는 이슈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부각이 안 돼요. 그죠? 부각이 안 될 뿐인 거지 시장에서 나 매매 좀 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했을까? 자, 매도 145 2차 매도분 매도 주문만 하겠습니다. 몇 시에? 10시 3분에. 시간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냥 걸어만 둔 거예요. 알아서 체결되겠지. 왜? 올라갈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시장에서 우리는 11,000원대에 들어갔지만 로보택시 후발주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또 이 가격에도 살 거거든요. 왜? 워낙 이슈가 좋으니까. 워낙 모멘텀이 좋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우리는 걸어만 두기만 하면 돼요. 여유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수익률 어떻게 나왔습니까? 29.45%. 자, 그럼 우리가 매수했던 자리들을 한번 백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백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SOS를 우리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4월 16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막 로보택시 자율주행 얘기하죠. 우리는 한 달 전에 자, 투트랙 가죠. 뭡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시장 접전 찍고 올라온다.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다? 모멘텀 있는 거 찾자. 로보택시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4월 16일이면 여러분들 언제였을까요? 이때였어요. 10,000원대 초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살고 팔고 했던 그 구간들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1,500원 이하권 매수하겠습니다. 자, 상단에서 13,000원 1차분 매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쭉 매집해가지고 여기서 한 차례 정도 털고 자, 그 다음에 앞절로 다시 넘어갈게요. 오늘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실전 매매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동안에 올라가는 거 추세 타고 쭉 올라가는 그 구간 동안에 매집한 거예요. 쭉. 11,000원 상관없어. 12,000원 상관없어요. 어차피 주가는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 샀던 것들을 오늘 14,500원에 2차 매도분, 매도 주문하겠습니다. 라고 때린 겁니다.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현 구간에서만 딱 차트만 보자고요. 저희가 지금 10,000원에 사고 12,000원에 사고 11,000원에 사고 샀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로보택시 이제 관심 가지시죠? 라고 하게 되면 이 차트 봐보세요. 좋게 보이세요? 안 좋게 보이세요? 누가 봐도 좋게 봅니다, 이거. 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현재 걸려있는 12,000원, 13,000원대 돌파됐죠. 오늘 대량거래량 발생했죠. 장대 항목 나왔죠. 만약에 내일 음봉이 짧게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도 매수 들어올 거예요. 남들이 좋게 보이는 거. 내가 아닌 남들이 좋게 보이는 종목군들은 어떻게 된다?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이슈가 있는 게 시장에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차트의 흐름들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차트의 흐름들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여러분들? 우리 10,000원대서부터 접근했잖아요. 4월 16일 날. 여기서 쭉 21선 골든 크로스 저점 확인하고 다시 쭉 당겨주는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돼요? 눌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에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개별 종목으로 붙어버린다고 되면은 개별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애들은 장대 항목을 또 뽑아버린다고.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 SOS랩에 대한 스토리들을 이미 알고 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상한가 롯게 배송을 통해서 4월달 중순 이후서부터 계속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미리 항상 시장보다 한 발 빨리 로켓 배송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노란톡 링크 받으셔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팁을 만나봤습니다.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부터요. 차기 정보 수혜주 리포트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정확한 시장 흐름 짚어보면서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일단은 주말이잖아요. 네. 금요일 날 종목 뽑는 게 가장 힘들어요. 일단은 뭐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시장을 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다음 주 일정이 그때그때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군들 연관성을 좀 찾을 수 있어서 사실은 다음 주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국내 상황을 좀 빗대서 매매를 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금요일이고 하고 약간 좀 가벼운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짧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막바로 종목을 공개를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꿈비예요, 꿈비. 꿈비. 자, 여러분들 꿈비 지금 아이고 나 지금 물려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정치 테마주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한번 보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상한가 로켓 배송을 진행을 하면서 4월 달 초에 정책주 그냥 여기서 끝내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소위 얘기되면 이제 여기가 우리가 배 앞부분이라고 프런트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리고 이 뒤에서 추세가 막 무너질 때 백에서 매매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백에서 매매하게 되면 되게 피곤합니다. 왜? 주가는 이미 정점을 찍었고 밀립니다. 이 중간중간마다 양봉이 하나씩 터질 거예요. 이거 변동성 노려가지고 매매하게 되면 물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죠. 왜? 아이고 나는 죽어도 주가 막 추세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돼도 나는 뭐 여기서 변동성 활용해서 매매해. 이거는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체크할 때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사실은 말하기는 너무 편해. 세상 편해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의 대응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제가 요번에 대선 기간 때도 여러분들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십수년 동안 주식을 해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또 상기를 하셔야 되는 게 또 나왔어요. 교과서적으로 또 나왔어요. 아마 또 5년 뒤에 또 이러한 상황들이 오게 되면 제 이야기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임팩트 있게 잠깐 동안 내가 먹고 나와야 되는 테마구나 라고 얘기를 아실 거예요. 자, 일단은 근데 오늘 제가 이 꿈비를 왜 갖고 나왔냐라는 건데 앞서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좀 가볍게 가자, 오늘은. 오늘은 가볍게 가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또 2차 토론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2차 토론이에요. 자, 2차 토론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 민생,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 그러면은 거기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뭐 빈부격차도 있을 거고, 뭐 지역 개발도 지역 발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근데 국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중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건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 100년 대계 사업으로 끌고 가야 돼. 이제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될 대상이 없네. 그게 지금 뭐죠, 여러분들? 저출산입니다. 아마 요 내용들이 이 토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든지 비중도 상당히 클 거고요. 그리고 아마 세 분, 네 분의 대선 후보들의 의견 자체가 갈릴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공감할 거고,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저출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토론회가 끝났었을 때 과연 어떠한 강도 높은 정책이라든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종목, 꿈비라는 종목입니다. 자, 유아용 가구 사업하고 있고요. 커피 유통 산업이에요. 뜬금없죠, 여러분들?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놀이방 매트, 롤 매트를 만들고 있고요. 젖병 세척기, 분유 쉐이커, 이러한 이제 유아 아기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유아 가전제품군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테마군으로서 역할을 하는 종목이 바로 꿈비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뭐 베트남 G7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스턴트 커피긴 한데 굉장히 좀 독특한 맛을 내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국내 온라인 유통망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내용들보다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히든 종목 앞서 언급드렸죠, 여러분들. 차기 정부 신사업 정책입니다.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 또 히든의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관심이 없더라도 나는 수익을 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입니다. 노란톡 안내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호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상황을 빗대서 매매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제시 주시면서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꿈비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도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영동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강의 함께했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꿈비와 또 하나의 히든 종목으로 주목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더욱더 꼼꼼히 챙겨가 보셔야겠죠.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 전문가님과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관련된 요약본까지도 잊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하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자학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